이 영상 봐보세요. 이렇게 내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이거 모르면 원두에 돈을 아무리 써도 평생 맛없는 커피만 먹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두 개를 딱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핸드드립은 진짜 엄청 초보란 말이에요. 처음 집에서 이제 핸드드립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 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렸어? 라고 물어보니까 네 영상 보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당연했던 건데 핸드드립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물 붓는 높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도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로 처음 핸드드립을 할 때 완전 처음 하는 제 친구 같은 사람도 정말 맛있게, 핸드드립을 처음 하는 사람도 핸드드립 전문점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그리고 약배전 커피를 정말 맛있게 내릴 수 있는 칼리타 웨이브 레시피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처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내렸을 때랑 이렇게 내렸을 때랑 차이가 뭔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려운 용어, 원리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딱 보기 쉬운 예시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을 과격하게 부었을 때, 그리고 오른쪽 드립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떨어뜨렸을 때 어때요? 컵 안에 어떤 게 더 투명해 보이나요? 오른쪽에 드립 어시스트로 물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준 게 훨씬 깨끗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맛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겠죠? 이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물을 어떻게 붓느냐가, 그러니까 커피층에 얼마나 충격을 주느냐가 커피 맛에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물을 높은 곳에서 콸콸 부었어요. 그러면 물이 커피에 부딪히는 충격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커피 가루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걸 교반이라고 하는데, 물이 커피를 강하게 휘젓는 거예요. 반대로 물을 부을 때 커피층에 가깝게 물줄기를 조심스럽게 부으면 물이 커피 위에 살포시 얹혀지면서 교반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처럼 물줄기 조절 밸브로 이렇게 가늘게 물줄기를 조절해버리면 미분이 훨씬 더 덜 움직이게 된다. 교반이 많으면 무조건 안 좋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레시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레시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만 봐도 물줄기를 통한 교반에 대한 응용력이 생겨버리면서 핸드드립 일반인은 아득히 뛰어넘는 고수가 될 수 있다. 기대되시죠? 먼저 우리가 핸드드립을 하기 위해서 커피 원두를 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굵은 가루들 말고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가루들이 나와요. 이걸 미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분이 오늘 커피 맛을 결정짓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세게 부었을 때 아까처럼 미분들이 막 물살을 타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얘가 종이 필터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종이 필터에 미세한 구멍들이 미분 때문에 막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출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아까 컵에 물을 콸콸 부었을 때의 색하고 드립 어시스트로 부었을 때 색 기억하시죠? 그게 미분이 물 전체에 이동을 하면서 색이 하나는 탁해지고 하나는 미분이 덜 이동하면서 커피 색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분들이 일부 커피 필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잔 안으로 이 미분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미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움직였던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미분을 물에 타서 한번 드셔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얘가 셀룰로스란 말이에요. 식이섬유, 미세한 식이섬유가 물속에 막 둥둥 떠다녀. 그러면 깨끗한 물보다 미분이 둥둥 떠다니는 물이 좀 더 이물감이 느껴지고 까끌까끌하게 느껴지겠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아메리카노랑 필터로 내린 커피랑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반을 많이 일으킨 커피는 덜 일으킨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텁텁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칼리타 웨이브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바닥에 3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 종이 필터 쪽에 탁 붙어버리면 물 빠짐이 많이 느려져서 커피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너무 길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이 커피하고 오랫동안 만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신맛 위주의 가벼운 분자 성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무거운 단맛, 그리고 마지막에는 쓴맛, 떫은 맛 순으로 커피의 맛 성분들이 녹아 나와요. 커피 성분이 물에 녹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맛들, 그러니까 앞쪽 중간 쪽의 맛들을 잘 뽑아내고 맛없다고 느끼는 맛을 마지막에 잘 뽑아내지 않게끔 추출을 하는 게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물이 커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쓴맛, 떫은 맛이 나와버리겠죠. 물을 세게 콸콸 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 자체가 엄청 미세한 가루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훨씬 더 넓잖아요. 그러면 물이 닿았을 때 과도하게 미분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물에 씻겨나가는 성분들이 많아버리면 거기서 오는 과도한 추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분이 이동하면서 필터가 막히는 것도 있지만 미분 자체가 과도하게 움직였을 때에도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맛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쓴맛, 텁텁한 맛들이 복합적으로 뽑아져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 물을 부어주는 높이를 최대한 낮게, 그러니까 커피 위에다가 아주 살포시 새 깃털이 떨어지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이 거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미분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굵은 커피 가루들 사이에 미분이 이렇게 다 껴있어요. 그러면 이 커피층 자체가, 우리가 약수터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빗물이 산 속에 있는 그 흙들, 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수가 되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커피도 미분의 이동이 적을 때 약수터 물처럼 미분들이 걸러지면서 상당히 깨끗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 그러면 종이 필터에도 미분이 달라붙는 게 덜해지고 막혀서 추출 시간이 과도하게 느려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적당한 속도로 잘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추출이 빠르게 일어나는 신맛, 단맛 위주로 맛있는 맛들만 아주 쏙쏙 잘 뽑아올 수가 있게 된다. 아까 제가 투명 컵에 보여드렸던 탁도의 차이가 단순히 깨끗해서 보기 좋네, 뭐 탁하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맛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원리를 적용해서 정말 깨끗하고 혀에서 느껴지는 감촉도 좋으면서 직관적인 단맛과 과일 맛이 빵빵 터져 나오는 커피 노트에 있는 맛들을 온전히 느껴버릴 수 있는, 초보자들도 실패 없이 핸드드립 카페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맛있는 커피가 항상 나와버리는 아주 쉬운 레시피 상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레시피 띄워드리겠습니다. 꼭 캡처해 두세요. 레시피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이 레시피는 255 이렇게 기억하시면 너무 쉬워요. 원두의 2배수만큼 뜸들이기, 그리고 총 원두의 5배수만큼의 물을 부어주기, 그리고 원두의 5배수만큼 물을 타서 드시는 겁니다. 20g의 원두를 사용했다면 2배수만큼의 물을 부어줘야겠죠. 그러면 뜸들이기를 할 때 40g의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두 20g을 썼으니까 5배인 누적 100g까지 부어줘야겠죠. 그리고 3분 이내로 추출이 끝나면 되고, 이제 물을 타서 먹을 건데 원두 몇 그램 썼죠? 20g 썼죠? 거기서 5배 하면 몇이죠? 100g이겠죠. 그러면 다 추출된 커피에 100g의 물을 타서 드시면 딱 맛있는 농도가 될 거다. 조금 더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60g에서 80g도 괜찮아요.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핫, 아이스 둘 다 가능하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원두의 5배만큼 담아주고 시작합니다. 그냥 서버에 원두의 5배 이상으로 가득 담아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가 추출하는 커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일정 이상 얼음이 녹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배 이상만큼만 잘 담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리오 레시피 사용할 때에는 서버에 얼음을 잘 안 담는데 이 레시피에는 서버에 얼음을 담아두는 게 조금 더 먹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농축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농도가 연해지면서 맛이 풀어졌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이고,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추출 속도 자체가 많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추출 속도가 안 그래도 빨라서 농도가 살짝은 더 연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얼음까지 녹으면서 뜨거운 물이 계속 추가되고 계속 추가되고 계속 추가되면 얼음이 녹는 양이 추출을 다 끝내고 나서 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얼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하리오로 내릴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얼음을 추출이 다 끝나고 나서 얼음 잔에 담아서 한 번에 칠링을 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칼리타 웨이브나 진하게 내려서
커피를 물에 희석해 먹는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버에 얼음을 담아두고 추출하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시피는 15g, 20g, 30g, 40g, 50g도 가능합니다. 60g 이상부터는 이제 물줄기 조절 밸브 없이 수위를 조금 더 빠르게 높여가면서 골고루 잘 부어줘야 해서 우선 초보자들은 이 물줄기 조절 밸브를 달았다는 가정 하에 50g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50g을 내릴 때에는 카리타 웨이브 185 사이즈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5g, 20g을 내릴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깊이가 깊게끔 원두가 담기는 155 사이즈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185 사이즈를 썼을 때에 20g, 15g을 담으면 커피층이 조금 더 넓게 형성되거든요. 이렇게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뜸들이기를 하거나 물을 부을 때 더 잘 부어줘야 됩니다. 넓은 면적을 더 천천히 부어줘야 돼요. 물을 잘못 부어버리면 얇은 커피층을 빠르게 통과해버리면서 맛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붓는 스킬이 충분히 뛰어나고 괜찮다 라고 하면 185도 사셔도 되지만, 만약에 나는 물 붓는 스킬이 조금 없고 나는 좀 초보자야,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안정적으로 내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깊은, 그러면은 물이 더 잘 차오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커피를 잘 적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딜레이 시켜서 15g, 20g 레시피를 사용할 때는 155 사이즈를 더 추천드립니다. 추출 우선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원두 40g 담아줬어요. 185로. 우선 2인분 추출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린싱을 안 합니다. 근데 드리퍼 예열은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드리퍼 예열 잘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물 온도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맛있는 커피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연히 조금 더 린싱을 했을 때 열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커피가 잘 고여서 내려가는 드리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두에 2배수만큼의 뜸을 들여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뜸을 물 붓는 스킬이 많이 좋아지시면 한 1.5배 정도로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쉽게 우선 2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줄기 조절 밸브를 쓰면 물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만 잘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보여줄 거예요. 40g의 원두를 넣었으니까 저는 우선 1.5배 뜸을 들여줄게요. 뜸을 들일 때에는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서 완전 바깥쪽까지는 가지 않게, 이렇게 50g을 부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완전 끝에 쪽까지 물을 붓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어차피 물이 확산을 합니다, 조금씩. 근데 너무 바깥쪽으로 부어줬을 때는 물이 커피층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이패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농도가 너무 연해져 버린다. 그리고 40초가 됐을 때 가운데 위주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천천히 물을 부어줍니다. 이거 살짝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이거 약간의 팁인데, 손잡이를 이쪽에 가게끔 하면 우리가 좀 더 물줄기를 커피층 가까이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뜸들이기를 할 때 커피를 전체적으로 잘 적셔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아주 바깥쪽 한 0.34cm 정도까지만 남겨두고 최대한 고르게 잘 원형을 그리면서 적셔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30g. 이제 커피층이 완전 동그랗게 예쁘게 되면 좋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배전이고 제가 추출 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원두를 좀 가늘게 갈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좀 올라오는 커피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3분 정도가 됐을 때 물이 다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다 떨어졌죠. 오늘 마신 커피는 커피 리블의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인데, 이 파카마라라는 품종이 가끔 가다가 게이샤를 이기는 품종이에요. 정말 좋은 파카마라를 드시면은 엄청 특색이 있어요. 상당히 시러피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파카마라 특유의 어떤 프루티함, 파카마라 특유의 게이샤하고는 다른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게 또 컬리 한정으로 5월달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마 5월달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게 정말 유명한 농장이에요. COE 정말 여러 번 수상한 엄청 좋은 농장인데, 이 커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완전 포도 주스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청포도 같은 맛이 나요. 그리고 약간의 블루베리 같은 느낌? 진짜 맛있네. 확실히 이 레시피는 진짜 직관적인 맛이 나요. 엄청 새콤달콤하고 진짜 주스 같은 맛.
상당히 플로럴한 느낌이 있어요. 꽃차 같은 느낌. 완전 게이샤처럼 또 티라이크한 이런 느낌보다는 과일차에 가까운 느낌? 과일청, 과일 시럽 같은 느낌의 좀 플로럴한 느낌이 섞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히비스커스처럼 산미톤이 탁 높게 꽂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보라색 과일이 연상되는, 상당히 베리스럽고 포도 같고, 근데 포도 중에서도 약간의 산미톤이 조금은 있는 상큼한 청포도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는 애프터가 진짜 좋아요. 이 레시피는 커피 딱 마시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올라오는 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조금 레시피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뜸들이기를 할 때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뜸들이기를 할 때 기포가 엄청 계속 뽀글뽀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40초만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40초 말고 50초 1분까지 기다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가스가 이렇게 다 빠지면서 물하고 커피하고 만났을 때 성분 교환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커피하고 물이 만나서 맛있는 맛들을 잘 뽑아줘서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일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을 콸콸 부어버리면 제가 사용하는 레시피에서는 맛이 텁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층에 최대한 가깝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 진짜 좋은 게 재현성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집에서 이거를 보고 똑같이 따라서 내리면은 그 맛이 정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긴 하지만 칼리타 웨이브가 저점이 높다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리오가 고점이 높다, 이거는 엄청 잘 내렸을 때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칼리타 웨이브로 우선 입문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이미 커피를 좀 많이 드셔보셨던 분들, 그런데 커피가 엄청 복합적이고 섬세한 맛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칼리타 웨이브를 추출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농축액을 진하게 뽑아서 향 자체가 더 강하고 농축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단향, 진한 질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직관적인 과일 맛들, 그리고 좀 더 단맛이 많이 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레시피가 그걸 의도한 거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좋은 술들을 맛보는 걸 좋아해서 20년 이상 숙성된 싱글몰트, 약간 쉐리 위스키 같은 거를 먹는 느낌으로 잡스러운 더러운 맛들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깨끗하면서도 커핑 노트에 있는 특징들이 정말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는 맛이라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 진짜 맛있네요. 5월 가기 전에 하나 더 사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시피는 핫 아이스 레시피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다. 저는 솔직히 홈카페에 상당히 많은 돈을 썼어요. 거의 커피에 1억 넘게 써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칼리타 웨이브이긴 합니다. 제가 커피에 1억을 쓰고도 계속 사용하는 것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이 영상 봐보세요. 자, 그 다음은 좀 더 현대적인 스타일, 스페셜티 커피 어떤 거나 다 해도 너무너무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2013년도에 브루어스컵 국가대표를 하셨던 정인성 바리스타님의 레시피고,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때 정인성 바리스타님이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2위를 했다는 소식을 그냥 바로 거의 직관으로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막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멀리서 상당히 응원하고 좋아하는 바리스타님이어가지고, 그리고 커피 레시피를 정말 많이 고민해서 초보자들도 재현성이 좋게끔 만드신 노력이 보여요. 그래서 정인성 바리스타님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드리퍼를 사용해도 다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리오나 오리가미 같은 원뿔형 드리퍼보다는 이런 추출이 조금 더 느린 스타일의 드리퍼가 손을 더 덜 타기도 하고, 원두에서 맛있는 맛들을 훨씬 더 농축해서 잘 뽑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를 해 먹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칼리타 웨이브의 레시피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느꼈다. 레시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린싱을 해줍니다.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 린싱 하실 때 구독자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벌리면 칼리타 웨이브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노스 앵커 끼워주시고 린싱을 하시면 페이퍼도 접히지 않고 너무 편하게 린싱을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린싱을 해줍니다. 이렇게 린싱을 해주면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이렇게 물이 조금 고여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공기가 통하면서 훨씬 더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건데, 이렇게 살짝 비워내 주시면 됩니다.
원두 18g 담아줄게요.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핫이랑 아이스랑 레시피가 약간 달라요. 근데 마지막에만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g까지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제 레시피랑 다르게 편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40g의 물을 붓고 나서 40초를 기다려 줄게요. 그리고 40초가 되면 60g을 추가로 부어줄 건데 100g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제 레시피랑 다르게 커피층을 이렇게 편하게 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100g까지 부어주시고, 이제 물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면 물이 빠지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분 10초가 되면 160g까지 부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커피층이 많이 움직이고 미분이 많이 움직이지만 이 수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커피층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이패스 되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생기긴 하는데 훨씬 더 편안한 커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분 40초가 되면 200g까지 부어줄게요. 저는 약간 지났는데, 뜨거운 커피의 경우에는 220g까지 부어주시면 되고, 차가운 커피는 200g까지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분 30초에서 2분 50초 사이에 추출이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커피층도 정말 예쁘게 됐네요. 동그랗게. 저는 한 2분 40초쯤에 추출이 끝났네요. 이 레시피는 제 레시피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제 레시피 같은 경우에 좀 더 진하게 농축해서 뽑잖아요. 그리고 추출 시간도 비슷하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드시기에 조금 더 직관적인 맛, 명확한 커피 노트를 즐길 수가 있고, 정인정 바리스타님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18g인데 아까 제가 내린 커피랑 비슷하잖아요. 엄청 약하게 볶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밀도가 단단하다 보니까 물줄기를 엄청 가늘게 교반을 조금 덜 주고 추출을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그 맛이 조금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약하게 볶은 거, 그러니까 웬만한 커피는 다 맛있는데 정말 특히 약하게 볶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 레시피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인성 바리스타님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피든 간에 상당히 맛있다. 근데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두 레시피만 비교하자면 제 레시피가 조금 더 괜찮고, 정인성 바리스타님 484 레시피라고 또 있어요. 그게 조금 중간 이상 볶음도에서는 좀 더 맛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커피보다는 조금 더 수율이 높기 때문에 1대10보다 조금 더 높죠. 18g에 아이스 200g을 부어서 뽑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상당히 착 풀어진 편안한 느낌의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맛이 없어요. 진짜 편안한 맛이다. 근데 얘는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직관적인 어떤 커피 노트를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은은하게 차처럼 약간의 포도스러운 느낌, 베리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을 조금씩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안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카리타 웨이브 레시피 알려드렸는데 핵심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물 높이를 낮게, 커피층에 가깝게 조심스럽게 부어서 미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커피층 자체가 약수터 물처럼 정수 필터 역할을 해주면서 깨끗하고 진한 맛이 나와요. 핸드드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단맛 맛을 느끼고 명확한 노트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실패 없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성 바리스타님 레시피는 제 레시피보다 교반이 더 많이 일어나고 수위를 조금 높여서 굵은 물줄기로 부어주죠. 그래서 커피층을 빠르게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미분들이 싹 이렇게 움직입니다. 좀 더 여러 차수로 나눠서 붓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약하게 볶은 커피를 내려 마실 때에도 좋은 레시피예요. 이게 성분을 끝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 레시피에 비교하자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커피가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제 레시피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차를 마시는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중요한 한 가지는 물을 어떻게 붓느냐가 커피 맛을 결정한다 입니다.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꼭 직접 커피 내려서 한번 드셔보시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 말고도 커피를 더 맛있게 내려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정리해 놓은 무료 PDF가 있는데, 이거 뭐 제가 홍보하려고 만든 거 아니고 정말 홈카페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초보자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꼭 한번 다운받아 가셔가지고 더 맛있는 홈카페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레시피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